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신학과 부르기를 담당한 이상봉입니다. 이번 연승회 때 근행에 관해서 음악적인 무슨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학과 부르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일주일 전에 걸렸는데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문 가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신학과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노래를 안 부르고 우리 신학과 CD에 노래 부르신 이영수 선생님 노래 가수가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 같이 부르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과 부르기 부제의 악기에 관해서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그 악기에 관해서 뭐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이나 뭐 악기 관리를 하고 또 악기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프로젝트 넘겨주세요. 이 무대에서 프로젝트가 안 돼가지고 말로서 이렇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교조님께서는 부제 한 줄기의 수단으로서 근행과 수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1838년 10월 26일 순각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어버이 신님께서는 교조님을 현신으로 삼아 교조님의 입을 인간 세계에 그 의도를 일러주신 것은 자녀인 온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다, 즐거운 삶을 지키고 싶다는 진실한 어버이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때문에 교조님께서는 입으로 붓으로 또 몸소 걸으셨던 모본을 통하여 구제 한 줄기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 한 줄기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순산 허락을 비롯하여 수많은 진귀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근행과 수운입니다. 다음, 그중 수운은 어버이 신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진실한 마음을 살피시고 진귀한 수호를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근행은 근행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한마음 한뜻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어버이 신님께서 용서성심에 수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행은 어버이 신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인간 세계를 창조하신 태초의 진귀한 승리를 이번에 구제 한 줄기에 나타내리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선정된 10사람의 근행 인원이 감로대를 둘러싸고 각각 탈을 쓰고 노래에 맞추어 연주하는 9가지 악기 가락에 맞추어서 어버이 신님의 수호를 손짓으로 나타내어 올리는 것으로 신학 근행, 감로대 근행, 즐거운 근행, 구제 근행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심필에 어떤 구제를 하는 것도 모두 근행, 어릴 말대로 단단히 한다면 근행만 틀림없이 행하게 되면 하늘의 혜택도 틀림이 없다. 또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 신학 근행의 일을 받아서 각 교회에서도 진귀한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행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근행의 노래나 손짓, 악기도 모두 교조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이 근행을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조님 마음에 융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근행에 사용되는 악기는 9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 몸에는 9가지 도구가 있는데 목에서부터 위에는 눈, 귀, 코, 입 등 4개가 있으며 몸통에는 양팔, 양다리, 남녀의 도구 등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9가지가 되는데 이 9가지 도구에 의하여 9가지 악기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 몸에서 이 9가지 도구는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거나 충분히 활동할 수 없다면 나날이 부자유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9가지 도구를 무사히 사용하는 데 대한 고마움을 깊이 깨달아서 어느 악기 하나라도 빠뜨리는 일 없이 진지하게 영소 숨치는 마음으로 근행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필에 자 부탁한다, 무엇을 부탁한다 생각하는가, 빨리 악기 갖추어서 익히도록 모두 갖추어서 서둘러 근행을 하면 곁에 사람이 용소숨 치면 신도 용소숨 친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근행에 사용되는 악기를 공부할 때 단순히 일반 악기를 익힌다는 것이 아니라 근행에 담긴 어버이 스님, 교주님의 의도를 마음에 잘 새겨서 이기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행에서 합주의 심이 되는 창인 즉 신학가의 가사입니다. 연습할 때는 언제나 가사를 잘 듣고 창인 선생님의 가사에 맞추어서 신학가를 마음으로 부르면서 즐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요약입니다. 먼저 신학가 근행을 우리가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9가지 악기가 우리 몸의 도구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없지만은 교주님의 곁에서 청년을 하고 있었던 오로이 세이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야마나 대교의 초대 교회장님의 장남인데 교주님이 출직하시기 1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 교주님 곁에서 보낸 분인데 야마나 대교의 초대 회장이 네가 출세를 하고 싶거든 도쿄로 가고 돈을 벌고 싶거든 오사카로 가고 첼리교를 하고 싶거든 집터로 가라.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집터에서 사한 급사를 해라. 이제 교주님 시중을 들으라 해서 어린 나이에 집터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지 주사쿠라든지 타카이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적게 됩니다. 그것이 첼리교에서 제일 유명한 책입니다. 정문유훈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책을 교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을 다 한 거죠. 그 책을 읽고 지희대 신주님이 교조전 1화편을 편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서가 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들었다, 교주님한테. 이거하고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주님은 설명을 하실 때 그냥 납득이 쉽게 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피리는 밑에서 쳐다보면 입처럼 보인다. 예. 그리고 박자목은 2개잖아요.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눈처럼 보이고 재금도 2개이기 때문에 기이다. 북은 왜 왼발입니까? 북체가 두껍잖아요. 북체를 보고 얘기해요. 북체가 두껍고 왼쪽체는 가늘기 때문에 팔이 되는 거고 남자는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이 되는 거고 여자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신학 근행 볼 때 신학 다리 왼쪽에는 다 남자 다리고 오른쪽은 여자 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이제 연상을 해 주시는 것이 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월금도 월금 받치라고 하죠. 그 채는 사람 손처럼 생겼다. 여자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을 상징하고 해금 활이 이렇게 코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다음 페이지에 그 분이 이제 모로이 세이치라는 분이 하신 것이고
그다음 마츠모토 시게루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리교 안에서 뭐 신에게로 다가가는 일, 어떤 일이 뭐 저서가 뭐 전리교 교의 서적이 제일 유명한 서적은 적으신 분이 있어요. 도쿄대 나오고 하버드대 출신. 그래서 종교 심리학자로 나오는데 이분은 뭐 다른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 악기는 박자목, 재금, 현종, 부피, 장고. 여자 악기는 가야금, 월금, 해금으로 나눠지고 또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는 피리, 가야금, 월금, 해금. 이름은 박자목, 재금, 북, 현종, 장고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남자 악기 5가지를 가리키는. 다음 페이지. 여자 악기는 가야금, 월금, 해금입니다. 월금, 해금은 사진으로 봤을 때 잘 구분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박자목입니다. 이 박자목은 그 자단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져요. 뭐 자단 말고 흑단이라는 나무로 만들고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드는데 어쨌든 천리 그 홈돌이에 있는 신구점이 취급하는 거 제일 많은 게 자단이, 일본말 시단이라고 하죠. 이게 뭐 소리가 좀 굉장히 맑은 소리가 나고 제일 많이 쓰는 박자목 종류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이 카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가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가볍고 이것도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자단은 약간 무겁고 이 카린은 약간 가볍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 사이즈 그 카린으로 만든 박자목은 한 5,000행 정도 하면은 똑같은 사이즈 그 카린이 5,000행이면은 자단은 8,000 몇백 엔 정도. 그런 정도 가격 차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 이 박자목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5치에서 9치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죠. 교회 본부에서 쓰는 게 9치짜리. 한 치가 3cm니까는 27cm가 거의 최대 사이즈예요. 뭐 교회 본부라든지 뭐 전도청가 아주 넓은 신전에서는 9치짜리를 쓰고 맨 제일 작은 5치짜리는 15cm니까 손바닥 안에 딱 들어오죠. 그런 사이즈. 그래서 그 교회 그 신전 규모에 맞춰서 원래 박자목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신구점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그 공간에 맞는 이 박자목하고 재금이 원래 한 세트입니다. 박자목 길이가 나오면은 재금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6치 오픈짜리 있잖아요. 19.5cm. 그 6치 오픈짜리가 제일 가성비 있고 소리가 잘 난다. 어디를 가는 사장님들 다 그 이야기해요. 큰 거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6치 오픈짜리 사면 소리가 제일 가볍고 잘 나고 잘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6치 오픈짜리 사면 됩니다. 카린으로 사도 충분히 좋은 소리가 잘 나는 5,000행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자목은 무거울수록 말하자면 그 박자목의 무게만으로 쳐야 돼. 무게만으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힘을 줘서 땅땅 치게 되면은 그 원래 박자목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안 나와요. 맑은 소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적당한 힘으로 쳐야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서 치면은 멀리 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재금입니다. 재금은 이 박자목이 끝박자를 이렇게 치게 되면 반대로 재금은 속박자를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박자목하고 같이 동시에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금 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왜 어려워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박자목이 하나에 치고 재금이 둘에 치면은 본인은 속으로 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박자목이 하나 둘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재금 치는 분은 하나 더 세야 돼요. 속으로 하나 둘 속으로 세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적당할 때 아무 때나 이렇게 느낌으로 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 둘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세워져야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나중에 뭐 리듬 악기 드럼 치는 사람들 다 기본이 무조건 속으로 세야 됩니다. 자기 리듬 악기들은 남의 리듬까지 다 세야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 둘 하면서 안 보이는 그 박자까지 남의 박자까지 세야 된다. 속으로. 다음 이게 이제 보면은 북하고 현종도 이것도 세트거든요.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북 사이즈 정해지면 현종 사이즈도 정해져서 따로 오는 거예요. 세트로 판매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현종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듬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리 들리세요? 이게 만약에 그 현종이라 하면은 이 박자목 뭔지 압니까? 박자목 재금이죠. 이것도 세면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둘을 이제 빼는 거죠. 안 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걸 세지를 않으면 그냥 땅 따당 따당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속으로 세는 것이 리듬 악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는 피리입니다. 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일 싼 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예전에 가면은 그 플라깡이라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나온 그 피리지. 교회 본부에 음악연구소 악기 제작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검은색 그 플라스틱 피리를 만들어서 팔아서 지금은 일반한테 판매 안 하고 소형가 사무실에 가면 소형가생들한테만 판매를 해요. 예전에는 일반한테 판매. 이 피리가 좋은 게 음정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고점에서 가서 이렇게 좋은 피리를 사면 대나무로 된 피리를 주거든요. 근데 거의 다 음정이 안 맞아요. 맨 밑에서 있는 것보다 그냥 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위에 보면은 그 머리 끝하고 그 맨 끝부분에 이렇게 등나무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이제 등나무입니다. 근데 저 위로 올라가면은 등나무로 감아놓고 그게 빨간 칠까지 해놓고 맨 위에 거는 마디마디마다 다 이렇게 등나무를 감아놓고 빨간 칠까지 해놨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금가지마라고 합니다. 대나무 피리가 제일 이제 그 안 좋은 거 금이 가는 거예요. 습기 관리를 못하면은 건조해지면 무조건 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등나무를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제 금 가는 걸 좀 방지를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나무 피를 사려면은 맨 위에처럼 생긴 거 사세요. 저게 신고점에 2만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제일 금이 안 갈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음정도 제일 정확해. 밑에 것들은 거의 다 뭐 음정이 거의 다 안 맞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 해도 결국은 이제 피리는 그 피리 집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습기 관리가 돼서 금이 안 가는데 그냥 내버려둔 제 방치를 여름철에 한철만 해더라도 바로 그냥 금이 가고 겨울철에도 금이 가고 결국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불어주면은 습기가 자연히 사람 입김으로 들어가서 금이 안 가는데 거의 다 그냥 금이 가게 돼.
그다음 이 장고거든요. 뭐 장고 잘 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전부 다 엉터리를 치고 돼요. 이 장고에도 음정이 있거든요. 가운데 부분을 치는 거나 밴들이 어느 부분을 치는 것 따라서, 그리고 손으로 그 장력을 조절해가지고 음정을 이렇게 맞춥니다. 음정이 다 틀려요. 그냥 막 치는 것이 보이지만 우리는 물론 그런 것까지는 안 배우지만은 이제 뭐 그냥 민가 정밀한 그런 가죽을 대가지고 이것도 관리를 하면서 아주 섬세한 거의 전문가 영역이 들어가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뭐 우리는 그냥 필름으로 된 연습용 악기를 쳐도 똑같은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안에 보면 기러기 발이라고 하거든요. 안족이라고 해요. 기러기 안에 이제 발. 기러기 발을 이렇게 딱 세우면은 음이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이 13개의 줄이 똑같은 장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기러기 발 빼면 똑같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러기 발을 세워서 이렇게 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악기를 방치해 두고 있으면 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때때로 한번 맞춰줘야 돼요. 이 줄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건 정말 관리하기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이 장력이 안 맞으면 기러기 발을 세워놔도 예쁘게 안 쓰고 그냥 비뚤비뚤하게 했어요. 그다음 월금입니다만, 월금이나 해금이나 결국은 이 양쪽 통에 있는 가죽이 있잖아요. 합성 가죽을 쓰거나 고양이 가죽 쓰고 뭐 이렇게 씁니다. 좋은 악기가. 근데 이것도 역시 문제는 습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가죽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쳐야 돼. 사람 손으로 만져주고 쳐야만. 그리고 보관할 때 항상 케이스에 넣어놓고 보관해야만 이게 이제 가죽 관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게 뭐 해금입니다만은, 해금은 아마 여자 악기 중에 제일 어려운 악기. 활을 쓰기 때문에 활을 쓰기가, 힘 조절해서 쓰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월금이나 해금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면은 앞 정면을 쳐다보고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죠. 지판을 이렇게 안 보고 연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런 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악기라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잘 못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어쨌든 시간을 내서 여자 악기 연습을, 이게 여자 악기 연습하는 게 신임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악기 뭐 취미생활을 하는 거다 이 생각하고 나는 소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숙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악기들이 사실. 피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거는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행에 쓰이는 도구들이고, 가르쳐 주신 근행을 정성껏 올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신인 일이라 생각을 해야지. 이건 뭐 잘하는 사람들만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신학가에 쓰이는 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음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신학가에 쓰이는 음계입니다. 금방 제가 친 음들이 신학가에 쓰이는 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콧소리, 콧노래를 듣고. 자, 어떻습니까? 그 여성분들은 아마 그냥 문제없이 쉽게 하는데, 남성분들은 음이 높아요. 이 음을 파라는
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창의를 남자들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하면은 문제없이 아마 할 건데 남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음이 높던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 음을 갖다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 정상적인 음계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파하고 시를 뺀 음들 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일본에서는 그 요나누키 음계라 해가지고 요츠 나나츠 네 번째 일곱 번째 음을 뺀다. 도레미 파하고 시를 뺀 음계. 그래서 요나누키 음계라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상각치요 오음계 똑같은 오음계예요. 그래서 이 음을 기본적으로 쓰고 있다. 5개 음만 가지고 썼는데 신학가에도 거의 이걸 기본으로 해서 움직여주고 있다. 그 다음 그래서 문제는 이 높은 음을 어떻게 내고 우리가 발성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소리를 낸다는 것 기본은 첫째는 호흡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호흡을 제대로 안 하고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목으로 노래 부르거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 호흡에 가장 중요한 게 행경막을 사용한 건데 우리는 행경막을 사용한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은 이 숨을 쉴 때 배꼽 밑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서 거기로 숨을 쉰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배부터 공기를 채워지는데 실제로 배에는 공기가 안 채워지죠. 사람의 그 장기에 그 장기와 복강을 구분하는 그 사이 행경막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숨을 막 쉬면 호흡 기관지로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데 행경막이 밑으로 그때 쑥 내려가요. 막 이렇게 숨을 쉬면 마치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볼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행경막이 이렇게 내려가는 방귀를 끼려고 할 때 힘을 줄 때 그때 바로 행경막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을 못하지만 호흡도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행경막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그 성대를 통해서 소리가 되어서 나오면서 문제는 어딘가에 공명이 돼야 된다. 악기도 보면 통이 있잖아요. 통이 공명을 시키는 거거든요. 소리가 그 통이 없으면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도 우리 온몸에 체강이 있고 흉강이 있고 비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울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가 아니고 이건 목으로 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내 코 안에 코 앞에 이게 내가 입이 있다 생각 코에 여기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생각 목이 열리면서 이제 그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은 목으로만 노래를 하게 되면 신학가 1절 21번 못 부릅니다. 무조건 그 음정에 맞춰서 목으로 가지고 하면 그래서 그 비강을 울리든지 이런 목을 열고 편안하게 불러야만 이제 그 높은 음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을 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필요합니다. 목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여러분들 그 목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90도로 돌려보세요. 예, 그 상태에서 몇 초 동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걸 갖다가 계속 몇 번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은 목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을 열고 불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허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콧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면 목이 열리면서 저절로 비강을 쓰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연습.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아리랑 다 아시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나온 호흡이 있고 성대를 통해서 진짜 소리가 나오고 그걸 공명을 하는 구강이나 비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면 그냥 목을 그냥 부르게 되고 이게 신학가를 부를 때 21번을 그런 음으로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용소선치기 힘있게 막 쓰면서 불렀다가는 음이 계속 떨어져요. 성대가 지치니까요. 그래서 특히 장인들은 내가 아무리 그 용기가 나더라도 한 80%의 힘으로 불러야 돼. 안 그러면 21번 유지를 못해. 뭐 그렇게 째째하게 부르냐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 씩씩하게 부르면 무조건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수들도 100% 힘으로 안 불러요. 그때 한 곡만 부르고 끝내면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1시간 불러야 되면은 7, 80%만 힘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공명을 시켜가면서.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원리, 이게 참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된다. 특히 신학가는 신학가 1절 21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팔수부터는 진짜 높은 그 F음이까지 막 계속 나오거든요. 구절마다. 그 12장까지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도 굉장히 오래 불러야 되는데 남자들, 보통 사람은 부르지 못하고 웬만한 고역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힘을 빼고 공명을 시켜서 부른다는 의식을 계속하면서 불러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신학가 악보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만들게 된 것은 전도청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신학가 CD를 우리가 지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가 CD를 지입하러 터전에 갔을 때 음악연구소에서 악보를 주더라고요. 신학가 악보를. 그래서 이 악보를 보고 불러라. 그래서 그 악보를 바탕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여기 전혀 잘못된 게 없다. 우리는 다시 한국어판으로 다시 제작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걸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신학가를 치면 지금 PDF로 다운받아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영재 연성이 계기로 해가지고 필요한 분은 다운받아서 인쇄를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악보를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학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그 전통적인 음계로서 교조년 시대 때부터 무전으로서 전해서 부르다가 3대 진주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학가를 같은 선율로 부르게 하자. 왜냐하면 다 다르게 불렀거든요. 교회별로. 신학가 다 다르게 불렀어요. 자기 지내져 내려온 대로. 그래서 여러분 팔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거야. 마루 땅 데 가면은 기억나세요? 약간 슬픈 나는 일본 전통 음계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걸 근행을 때마다 다른 식으로 다 부르니까는 엉망인 거예요. 전부 다 교회별로 자기 지방별로 이렇게 부르니까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맞다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진주님 그럼 내가 불렀어요. 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다른 소리 안 할 테지 해가지고 이제 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까지. 그래서 차츰 보급이 돼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진주님이 부른 CD가 표준이 돼서 본부의 아침 근행 때도 장인들이 거의 다 똑같이 이제는 따라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것도 따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하는 게 가장 표준이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같은 선율로 불러야지 각자 다 부르는 것은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이대로 이렇게 부르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도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는 제대로 못 부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 습관에는 버릇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차츰차츰 하려고 맞춰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 신학과 1절에 보면은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장인이 이제 한때 피리가 삐 소리 나잖아요. 그럼 장인이 내는 소리가 이거하고 다른 소리를 내야 돼. 이 악보에 보면은 도와 주소서가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피리하고 같은 음으로 내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제거하고는 피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를 내고 있다고 장인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 피리하고 악기하고 다른 그냥 음을 내고 그 처음부터 틀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21번은 다 다른 음으로 가는 게 피리하고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되네. 피리는 이리 되는데 장인은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 겹쳐지는 부분이 와주소서라니까요. 다음에 설도 안 맞고 리왕님이시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장인 피리가 삐 하면은 장인은 에라고 내야 되거든요. 악한 것을 벌써 여기서부터 안 맞아요. 그냥 악한 것을 이게 악한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리에 그냥 맞춰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나가리. 죄송합니다. 말을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다. 그래서 특히 또 주의해야 될 점, 악한 이렇게 부점이 붙는데 악한 것을 제거하고 보호와 주소서 주리와 미리시여 악한 것을 그 리더는 이제 뭐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 진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쪽 왼쪽에 이쪽 앉으신 분들하고 이쪽에 앉으신 분들하고 교대로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흡 기초 있잖아요. 횡격막을 내린다. 자, 숨을 배꼽 아래로부터 가득 채워 넣고 목에 힘을 빼고 코에 있는 입으로 앞에 있는 입으로 말하듯이 공명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힘이 드니까 막 아래 옥타브 내는데 힘듭니다, 실제로. 그죠? 예, 근데 그 힘주어서 자꾸 목을 좁혀가지고 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힘을 빼고 목을 열고 이렇게 하면 고음도 쉽게 잘 나게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뭐 단박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절 한번 이거는 2절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대로 부르려 하면은. 그래서 이영수 선생님이 좀 불러주셔야 돼요. 거의 같이 나가질 않네요. 그래서 더 부르기 어렵죠. 중간중간에 몇 부분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일반인이 부르기도 어렵고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뭐 실망하지 말고 이거는 노래라든지 기악은요 그냥 연습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횟수 정확하게 횟수를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다뤄지는 게 아니고 뭐 한 5, 60번 이렇게 부르면은 웬만한 사람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불러도 한 2달 부르면은 거의 정확하게 따라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이제 그 다음 3절로 넘어갈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의 기본적인 이런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데 팔수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악보에 보면은 그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아도 하고요. 그러리라 풀어서 하고 리듬이 달라요. 자세히 보면. 그 처음에 온 시대 모든 세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면은 문점이 없어졌어요. 네? 다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3대 진주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나도 이상해서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3대 진주님 분명히 이렇게 불렀을 때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대로 부르야 돼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악보가. 이건 정확하게 3대 진주님 부른 대로. 그래서 첫 그 수하고 다음 수가 리듬이 잠깐 틀리죠. 두 번째부터는 끝날 때가 다 똑같아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펴보아도 있잖아요. 살펴보아도 이 부분 있죠. 이게 이 음인데 이거는 음표로 표현할 수 없는 음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솔 플랫도 아니고 솔도 아니고 이 사이에 어디 있는 어딘가의 음이다. 이게 밴딩이 되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표로만 이렇게 표현했지 실제로 이 음이 아니고 아주 오묘한 그런 음정을 3대 진주님이 내셨다. 이게 비슷해요. 그다음 올라갈 때는 플랫이 없어지고 내려갈 때면 이 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려갈 때면 이 음이 나오고 올라갈 때는 아주 정상적인 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살펴보아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바이오도다 있잖아요. 바이오도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리듬이 다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그 반복되는 거.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팔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소에 약간 아리송했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알겠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개인이 부르고 있는 후세를 해야 됩니다. 자기 그냥 버릇대로 이렇게 막 불렀는데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학가의 속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은 장인이 먼저 속으로 이 속도를 이렇게 정해요. 나는 하나의 정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정했으면은 하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놓고 하는 거 무조건 그냥 다 치놓고 한참 있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템포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나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장인이 부르면은 박자목은 장인의 보고 맞춰야 되고 악기들은 박자목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자목이 장인 템포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기식대로 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휘자가 장인이에요. 작언을 할 때는 근행의 심이 지휘자입니다. 교회장이 손짓을 따라서 장인이 그걸 보고 맞춰서 템포를 하고 나머지는요 전반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장인이 지휘자예요. 작업만 이렇게 심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장인이 그냥 템포를 딱 속으로 정해서 하나에 가게 되면은 박자목도 거기 템포에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장 같은 경우 9의 그 리듬도 그렇고 음도 완전히 지금 들리기 쉬운 부분이 여기까지 따라오라인데 오라 해버려요. 따라오라 같은 음인데 오라 해버려요. 전부 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제대로 부를 오라가 아니고 오라 이 부분 해볼까요? 9에 시작. 9에 여기까지 따라오라 한 번만 더 시작.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오라 하는. 자, 그러면 2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용인되는 안에서 불렀어요. 여섯에 일곱에 여덟배 이게 다 같은 음인데 여덟배 이래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감정이 막 너무 솟음쳐서 음도 이탈해서 올라가고 같은 음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래요. 여덟배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여덟배 아홉배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시작. 모든 부분이 다 잘 하셨습니다. 3장 한번
14일 10주기였어요. 그래서 삼대 진주님 이런 음악 연구소를 세우시고 이런 악기나 신학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다 같이 같은 선율로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노고해 주신 또 덕택이다 생각하고 신학가 지휘에 이번에 한국어 무슨 지휘를 해주시게 도와주시고 데라다 전 청장님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장인을 해주신 이영수 선생님도 그렇게 가서 성성껏 녹음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이 악보를 이렇게 제작을 도와주신 우리 이소희 선생님 악보를 이렇게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 쓰시고 앞으로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가서 빠르게 신학가를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 신학가를 듣고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신학가를 계속 부르니까 정말 신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평소에 차 다닐 때 사실 신학가를 듣고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신학가를 계속 한 2주 동안 계속 듣고 다니니까는 정말 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체험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근행을 가까이 하고 신학가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완벽한 수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 하는 것이고 근행을 올리려고 신학가를 부르고 또 악기를 다루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일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